두 번째는 핫한 AI입니다. 과연 AI, 특히 의료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뷰노와 루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죠. 실적도 그렇고 FDA 승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 확장성은 당연하죠.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만 봤을 때도 2030년에 1,880억 달러까지 는다고 하고, 다만 문제는 다음 장에 볼 요즘 흐름들입니다. 상반기 때 주요 AI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가 이후에 최근 두 달간 주가 등락률 보시면 30%에서 많게는 6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가격 메리트가 된 걸까?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큰 시장이니까 관심권에서 약간 멀리 두고 이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두 분은 AI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역시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번 같은 경우에 두 분 모두 O를 선택해 주셨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번에는 이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까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52주 이제 신고가 나왔고, 이제 애플이랑 시가총액이 200조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200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이 부분을 왜 상승했냐면 이제 AI, 이제 PC 이제 그쪽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또 이제 빌 게이츠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AI가 앞으로 이제 비서 역할, 에이전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이제 탑재가 될 거고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모든 변화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1월 달에 삼성의 그 갤럭시 S24 여기에도 이제 생성형 AI 그 가우스가 네.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얘기가 오늘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올 디바이스 AI 모든 디바이스 AI에 그 이제 스마트 이제 그 어플이 이제 플랫폼이 있죠. 타이탄. 그리고 연동해서 AI 다 심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와,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애플에 대한 지금 AI 기대감도 내년에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AI로 인해서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가 날 때도 어떤 이유로 신고가가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에 AI PC가 있어. 근데 삼성전자나 애플도 그래. 그러면은 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 큰 트렌드 변화일 텐데, 2023년 4분기부터는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그 비서 역할, 그게 점점 더 기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도체 업황과도 연결이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단기성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AI는 올해도 좀 흐름이 좋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다. 좀 이게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주요 뉴스들이나 AI 관련된 모멘텀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요,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 AI 될 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연초 되면 항상 이런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응을 하니까. 네. 근데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고 AI주를 사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쭉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S가 애플 시총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가 네. 400달러에서 바닥을 잡고 500달러를 향해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엔비디아가 또 AI 관련된 칩을 기존에 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또 만들겠다라는, 계속 출시를 하겠다 매년,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모멘텀이 저는 같이 이제 좀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타이밍에 지금 의료 AI 관련주들이 조금 전에 이제 수익률 나왔었지만, 제가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만드는 수익률은
거의 60%, 50%, 40%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흐름으로 가면 이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주들도 사실 그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기술적 반등을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 그 부분은 워낙 시장의 지금 난이도가 저는 만만치 않아서 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AI주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을 할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아, 갈아타야 되나? 내가 또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상승 랠리에 동참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좀 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있었으니까. 뭐 루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FDA 허가 소식이 있었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해서요. 일단 이사님부터 이 두 종목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어느 게 좋냐라고 얘기하기 참 이렇게 둘 다 좋아서 아 이건 어느 게 좋냐 골라달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네, 그렇죠.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뷰노가 더 잘 나왔고요. 근데 누적으로 보면은 네, 루닛이 더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렇게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정부에서도 관심 많고 이쪽 의료 AI 관련돼서는 3월부터 뭐 빌 게이츠도 이제 의료 쪽에서 AI 성장성이 정말 클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루닛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서범석 대표가 이제 뭐 인터뷰하기에도 내년 초에 좀 이렇게 뭐 가시적인 파트너십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지금 11월 중순인데 내년 초 1월 그래 뭔가 좀 연초부터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과의 이제 연구 협력을 넘어선 이제 상업적 진전이 계약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매출 비중도 한 86.5%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에 이제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흑자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말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면은 어쩌면 내년에 분기별 실적에서 흑자가 나오는 분기도 어쩌면 3분기나 4분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적 기대감이 클 수 있겠고 또 내년에 FDA 뭐 승인을 앞두고 있는 제품들도 한 2개씩 있어서 역시나 내년 기대감 2개 다 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조금 비교하자면은 고점 대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떠냐라고 보면은 루닛이 좀 고점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량 이슈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좀 루닛이 좀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두 개 다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꼽아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네, 괜히 얘기했습니다. 루닛을 굳이 꼽아주셨고 네. 제가 팀장님께 굳이 꼽아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 종목 고른다면 어디에 더 매력 느끼세요?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이번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뷰노가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위기에서 저는 오히려 루닛이 위기였는데 뭐 뷰노가 좀 구해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온 3분기 실적 가지고 제가 이제 합산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성장주들이 매출액이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인 부분이죠. 계속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최근에 루닛의 주가를 좀 누른 게 아닌가 싶고 손실도 증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제 적자가 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도 부정적으로 일부 좀 작용을 했는데 이게 뭐 영업적인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루닛이 이렇게 7% 가깝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닛이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FDA 승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뷰노는 확실히 루닛하고 다르죠. 루닛이 음봉이 나온 것과 달리 뷰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한 성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손실 개선도 빠른 속도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님께서 루닛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빠르게 지금 손실도 회복되고 있고 매출 성장도 나오고 있는 저는 뷰노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괜히 죄송한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고민만 더 깊어졌어요. 두 분 얘기를 듣고. 예,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기에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정한 투자 의견들이 나왔고 앞에서 이제 덴티움 얘기하신 김에 조금만 얘기 더 넓혀서 의료 AI하고 미용 의료기기나 뭐 덴탈 쪽 투자 포인트들도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분야가 의료 AI는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미용기기나 덴탈 쪽도 이게 또 관심이 없을 때는 또 관심 안 갖는 업종군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 업종군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포인트 이사님께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세 개 섹터 모두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높은 만큼 상승할 때는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상승이 좀 가파를 때는 추경 매수 자제하고 조정 시에 접전 분할 매수하는 거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덴탈 쪽에서 하나 좀 참고하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VBP 그 정책 대중화하기 위한 그 정책의 그 가격 감소 효과가 이제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와 덴탈 그리고 의료 AI까지 살펴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준비하신 관련 AI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먼저 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AI 관련주 뭐 꼭 중에서 선택을 하면 어떤 게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뷰노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제 성향상으로는 아직까지 뭐 금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은 기업 그리고 내년도에 증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 AI가 아니라 오늘 OLED 쪽에서 저는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도 이렇게 PBR이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여기 구간에서 이 싱글라스 이제 아주 얇게 이제 유리를 갈게 이제 얇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솔브레인이 여기서 이제 철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OLED 관련돼서 이제 아이폰이 아니라 이제 아이패드 쪽으로 OLED를 장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로 가면서 이 없다가 새로 생긴 후공정 쪽이 새로운 시각 영역을 또 캠트로닉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금 내년도 성장도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10배가 안 되거든요. 네. 캠트로닉스를 관심을 좀 두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OLED 관련주를 들고 오셨어요. 캠트로닉스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은 저희가 밑에 하단통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거는 뭐 가격 전략만 들을까요? 루닛 가지고 오셨네요. 루닛 가지고 왔는데 그 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OLED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IT 쪽에서 OLED 하나 말씀드리면 덕산 네오룩스. 오.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고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가격 전략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애플 아이패드가 OLED로 나옵니다. 네. 근데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시향산이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OLED 말씀하셔서 저 또한 OLED 한 종목 말씀드려 봅니다. 요 덕산 네오룩스를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가격 전략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OLED까지 보너스로 이렇게 받아가네요. 오늘 시장에 대한 변수들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 종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